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이제 북한 쪽 전문가시니까 북한 내에서도 러시아에 파병된 걸 북한의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공개 안 했어요. 북한 내에는 공개를 아예 안 한. 할 수가 없죠. 자, 푸틴하고 김정은이 지난해 6월 달에 준 군사동맹 조약을 맺었거든요. 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조약. 네. 일반 국가 간의 관계예요. 명칭은 동맹 조약이 아니에요. 근데 사조에 동맹 조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군사적 개입을 하는. 네네. 그런데 푸틴하고 김정은은 서로 껴안고 뭐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는 그저 먼 나라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구분도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옛날 똑같이 소련이었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 캐나다하고 미국이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디 응원할 거예요? 응원 안 하죠. 둘 다 똑같은 우방인데. 근데 우리 보고 갑자기 한국은 보고 미국 가서 캐나다랑 싸워. 아니면 캐나다 가서 미국이랑 싸워. 그럼 전투 의지가 나올까요? 가시겠어요 그러면? 파병의 명분이 없어요. 첫 번째. 네네. 왜 가요? 이 전쟁은 북한이 김정은과 푸틴 간의 거래 관계인 거지 북한 주민과 러시아인들 사이에 그런 국민 감정의 싸움이 전혀 아니에요. 베트남전 때는 자유진영과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전투였잖아요. 네. 공감대가 있죠. 지켜야 된다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북한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줬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요. 아, 그래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예. 원래 로켓 엔진 선진국이에요. RD-250이라고. 이게 엔진이 북한에 들어갔다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게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종자가 됐다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캐나다가 둘이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를 미국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똑같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 왜 가요? 뭘 위해서? 속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잡힌 포로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가는지 아느냐 몰랐다. 훈련인 줄 알았다. 훈련인 줄 알았다. 근데 훈련인데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들었다. 근데 훈련 실전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저렇게? 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이게 뭐지? 현장에서.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 빠졌겠죠. 어딘지도 모르고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제 막 쏴 죽이고 막 학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포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어리버리하잖아요. 아무리 포로내지만 무슨 뭐 특수부대 이런 눈빛이 전혀 아니잖아요. 황당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릴 명분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면 뭐라도 뭐 얻어내려고 할 거네. 그래서 뭐 러시아의 로켓 기술이네, 뭐 인공위성 기술이네, 뭘 받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러시아가 ICBM 목매는 기술을 김정은한테 주면 그 ICBM이 어디로 날아가요? 뭐 미국을 타겟하겠죠.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가 감히 김정은한테 날 때릴 걸 줘? 가만히 안 있죠. 아주 푸틴을 아주 정말로 박살낼 만한 그런 조치를 취하겠죠.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다든지. 자, 정찰위성, ICBM, 핵추진 이런 걸 다 주면 이 모든 건 다 미국을 겨냥하는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푸틴이 그걸 어떻게 줘요? 겁나게. 자, 우리가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네. 지난해 김정은이 벌써 지지난해 말 2023년 말에 올해 정찰위성 지난해죠. 24년에 정찰위성을 3기를 쏘아 올린다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이건 다 공개된 거예요. 공식 연설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의 말은 신의 말이에요. 안 지키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지난해 5월에 한 번 쏘고 실패했거든요. 지난해 한 번도 못 쐈어요. 예. 그 러시아가 도와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정찰위성 선진국이잖아요. 네네. 그 왜 못 쐈을까요? 러시아가 기술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게 김정은도 뭔가를 협상을 받아놓고 뭐 만몇천 명 파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파병을. 자, 파병을 하면 예. 일단 러시아는 줄 게 많아요. 석유가 넘쳐나잖아요. 그다음에 식량, 밀가루도 넘쳐나요. 그다음에 비료도 북한이 절실한 비료도 있어요. 네. 이 3개만 줘도 숨통은 트이죠. 그다음에 파병하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파병 월급. 그다음에 최첨단 기술은 안 줘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주력 전투기가 미국 29거든요. 북한은 공군력이 거의 없어요. 이 미국 29도 한 30-40년 된 건데 그나마 주력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품이 없어서 제대로 못 날아다녀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 29가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미국 29는 2선급 전투기거든요. 이것만 줘도 북한 공군력이 현대화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은 방공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 보낸 무인기에 김정은 집무실이 뚫렸다라는 그런 창피한 사실까지 공개했잖아요.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S-300이라고 하는 방공 시스템을 줬다라고 지금 보도했거든요. 네.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군사 장비나 기술이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해줄 수 있는 걸 무한정 줄 수 있는 거죠. 기술은.
또 아이러니가 원래 북한의 1달러당 환율이 8,5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원이 넘었어요. 3만 원까지 간 적도 있어요. 우리를 치면 1달러에 5,000원, 6,000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달러를 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러시아하고 북한은 루브라 결제에 합의했거든요.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하는.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가 가도 루브라를 받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도 달러가 없는데 달러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석유, 그다음에 뭐 식용유 뭐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북한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근데 이게 김정은의 계산으로는 ICBM이나 인공위성 기술 그런 최첨단 기술은 아니더라도 식량, 비료, 석유, 뭐 방공 시스템 정도 미국이 옛날 거라도 받아오려고 그 만 몇천 명의 생명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보세요. 러시아하고 혈맹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가. 네네. 핵 동맹이 되는 거예요. 핵국가끼리. 러시아로부터 지금 많은 석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군사 협력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군대를 파병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받을 게 많은 거죠. 그러나 지금 폭풍군단이 파병된 지 우리 국정원 판단은 10월 상순 정도, 상순에서 중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네. 국정원이 13일 날 국회에 보고에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 무려 3,000명 소모거든요. 300명 전사, 11,000명이면은 4분의 1이 넘잖아요, 지금. 네. 네. 한 달 만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거거든요. 한 달 만에 3분의 1이 4분의 1 각. 4분의 1 가까이. 그럼 두 달이면은 절반이란 얘기고. 이 정도만 병력 손실이 있어도 사단은 괴멸된 거예요. 사단 작전은 못해요, 이제.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최강의 폭풍군단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가보니 전투력이 형편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 드론에 대항하는 어떤 역량이나 현대전에 정말 취약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우리가 뭐 이러더라고요. 드론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영상은 100% 드론인 거 아세요? 그렇죠. 드론 아니면 못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론이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드론 전쟁도 한 특징이지만 러우 전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병력, 장갑차, 포탄, 탱크, 포탄 이걸 누가 많이 쓰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폭풍군단 이 주력으로 보여져요. 뭐 정찰 총국도 지금 일부 확인이 됐지만 근데 이 부대는 러우 전쟁에 맞진 않아요. 러우 전쟁은 야포, 장갑차, 탱크 지원을 받는 기동성 있는 중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폭풍군단은 개인 휴대 화기밖에 없어요. 중장비가 없다고요. 네. 거기다가 산악전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군단은 전쟁이 일어나면 산악행군을 통해서 남한 후방에 내려서 후방을 교란하거나 후방 시설을 파괴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기계화 보병이 아니니까 걸어 산악행군이거든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원은 대규모 평원이에요. 네. 거기 어떻게 걸어 다녀요? 탱크와 장갑차가 동시에 이동을 하면서 보병이 산계에서 이 적 보병을 제압하고 탱크가 타격 이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폭풍군단은 탱크도 없고 장갑차도 없잖아요. 심지어 야포 지원도 없잖아요. 폭풍군단 자체 화기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60mm 박격포거든요. 이거 분해하고 다니니까 사거리 2km밖에 안 돼.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쓰는 152mm, 152mm, 155mm 야포는 사거리가 30km거든요. 거기서 때려대는데요. 지금 무한정. 그거 소모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파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입이 된다 이런 거를 북한도 파악을 못하고. 그러니까 무모한 투입인 거죠. 무모한. 현대전 교리에 김정은을 북한 기록영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전략가, 군사 전략가로 표현하는데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살다 남의 나라에 파병된 북한군을 걱정하고 있을 줄이야. 뭐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쨌든 그들도 이제 젊은 생명이니까. 걱정해야죠. 왜냐하면 아무리 북한군이지만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헌법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슴 아프죠. 저는 북한군 죽어가는 거 포로 보면은 마음이 찢어져요. 쟤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제 북한에 태어났던 그런. 그럼요. 그거 왜 죽어야 돼요? 의미 없는 개죽음 아닙니까? 근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얘기가 나와요? 추가 파병을 안 하면 이미 사단 전투력의 4분의 1이 사라졌잖아요. 이쪽 전선은 못 막는 거예요. 그럼 더 옅어지는 거죠. 여단 편제를 바꿔야 돼요, 이제 이미. 그러면 추가 파병을 안 하면 전투력이 약화되죠. 축소 편제해야 되는 거죠. 네네. 더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어떻게 돼요? 전투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고 창피하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정예 병력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력이 없었으니까. 네네. 무제한적인 소모전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안 보낸다 그러면
김정은의 자존심이 이제 큰 상처가 발생하는 거죠. 봤더니 북한군 형편없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휴전이 금방 된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러우 전쟁의 수렁에 북한군이 끝없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냥 수렁에 빠진 거네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최악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공개도 못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잡은 포로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럼 그 군인들한테 야, 너는 러시아 신분증 갖고 널 속여? 그리고 전쟁하라면 전쟁할 맛이 나겠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북한 내부에서도 알려질 거 아니에요. 자기 거기도 이제 군에 가도 뭐 편지나 이렇게 뭐 집하고 왕래하고 할 텐데 연락을 할 텐데. 지금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귀국을 하거든요. 예. 중국에. 예. 그 사람들 다 신문 본 사람들 아니에요. 텔레비 본 사람들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지금. 트럼프 얘기 안 해요? 지금 뭐 너네 뭐 누구 사촌 동생 군대 갔다 더니 걔 좀 러시아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폭풍군단 얘기 다 나왔으니까 너 폭풍군단 아니었어? 요새 연락돼? 안 돼. 면회돼? 안 돼. 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제 아직 전사자 통지는 안 간 것 같거든요.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근데 또 근데 거기다가 추가 파병까지 하면 여기저기서 그다음에 그 부상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전쟁에서 부상병들은 그냥 이런 데 다친 게 아니에요. 팔다리 다 없어지는 그런 부상병들이 많아요. 그럼 고향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거기서 다 부상당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왜 갔어? 무슨 의미, 뭐 때문에 갔어? 뭐 받았어? 이런 게 퍼질 거 아니에요. 누구 아들 죽었대? 그럼 나중에 또 엄청난 또 선전을 하겠죠. 뭐 식량과 뭐 에너지와 뭐 군수 물자를 뭐 벌어왔다. 막. 북한은 명분 사회거든요. 명분, 이데올로기니까 헌신, 그다음에 명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좀 받으러 갔다?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뭐 누구가 뭐 팔다리가 잘렸지만 미국이 몇 대를 뭐 얻어왔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는. 근데 이건 의미가 뭐 미제국주의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명분이 없다. 그럼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병의 명분 자체가 없었다. 거기다 공개할 시기를 이제 놓쳤어요. 계속 또 거짓말을 계속해야 돼.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을 이제 잡아먹는 상황이 되겠죠. 명분도 애초에 없었고 그걸 공개할 시기도 놓쳤고 이제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그다음에 해야 하는. 끝없는 파병에 또 압박에 또 시달리게 될 거고. 여기서 끝나면 그렇죠. 북한이 얼마나 창피해요, 러시아한테. 그냥 병력 소모, 총알바지 좀 보낸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1,000명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원했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식량, 에너지, 비료, 방공 시스템, 미국이 정도는 얻더라도 그 대가가 훨씬 더 큰 거네요. 근데 김정은이 원했던 건 플러스 알파겠죠. 러시아도 딜레마가 눈에 띄는 건 못 주잖아요. 우리 안보를 위협할 만한 걸 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카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딜레마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찌됐든 간에 북한을 또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할 거고요. 휴전을 하게 되면 종전이 아니니까 러우 간의 군사적 긴장은 꽤 오래 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무기 공급처로서는. 그럼 또 북한은 미국도 신경 써야 되고 대한민국도 신경 써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돈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러시아에 물린 거죠. 근데 이제 갈 길이 멉니다. 혹시 다음번 저희 YST를 출연하시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까지 휴전이 될 수 있을까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예, 1월 20일. 본격적으로 휴전 논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휴전 논의는 본격화되는데 한국 전쟁 6.25도 휴전 협상이 2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마 러우 전쟁은 그렇게까지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전투가 제일 바람직한 건 트럼프 집권과 함께 전투가 소강 상태로 가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휴전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한국 전쟁 재판은 아닐 거다. 양쪽 다 지쳤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쪽을 압박할 수 있는. 만일에 푸틴이 말을 안 들으면 우크라이나를 더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는 카드도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마 양쪽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트럼프가 있다. 아마 상반기경 휴전 가능성은 우리가 점쳐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집권과 함께 바로 이건 안 된다. 워낙 복잡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휴전 협상은 시작될 수 있고 바로 될 수 있었죠. 이제 테이블에 바로 만날 수도 있죠. 아이고 그러게요. 벌써 이게 2022년 2월 말에 시작된 거잖아요. 러시아 2022년 2월 24일 날 그렇죠. 침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25년 3년 돼가지고. 거의 만 3년이 돼갑니다.
양쪽에 합쳐서 100만 명, 최소 100만 명 이상의 100만 명에서 150만 명 될 겁니다. 민간인 빼고. 네, 앞에서도 우리 핵무기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이 인류가 그렇게 참 잔인하다. 그런 걸 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모셨는데 또 모셔야겠네요. 우리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